오늘은 세 번째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린과 컨디셔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앤 컨디셔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코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코드들 중에서는 인트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롯형이 있었고 스트링 문자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거는 불린형입니다. 이것은 참과 거짓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라는 변수에다가 true를 이렇게 넣게 되고 프린트하게 되면 x가 true가 뜨는 거는 뭐 아실 거고, 근데 type 찍어 보시면은 이게 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x에다가 true를 넣으실 때요, 조심해야 될 게 이 소문자로 넣으시면은 안 됩니다. 소문자 색깔과 대문자 색깔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초록색, true라고 넣으실 거면은 초록색이 나올 수 있도록 앞에 대문자, 아니면 펄스라고 넣으실 거면은 앞에 펄스 대문자를 쓰셔야지만이 반드시 이렇게 불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타입을 우리가 찍어보면은 불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소문자로 넣게 되면은 에러가 뜨죠. 문자형은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다. 콤마나 아니면은 이 싱글 콤마나 아니면 쌍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찍으면은 str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 값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찍어 주셔야지만이 결과값이 나오고요. 이 불리는 생각보다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형태는 아니니까요. 참과 거짓을 가지는 그런 값이다. 그리고 비교 연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 자, 우리가 비교 연산이 있는데요. 비교 연산 같은 경우는 실행이 다시 실행됐네요. 죄송합니다. 비교 연산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같으면 이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이꼴을 하나만 쓰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꼴을 두 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꼴 두 개를 쓰게 되면 A와 B가 같다면 이제 그 말이고요. 그리고 같지 않다면을 나타내려고 하면 느낌표는입니다. 이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몇 번 쓰다 보면은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다, not equal은 느낌표는이고요. A와 B 중에서 B가 더 크다, A보다 B가 더 크다, 요거는 뭐 아실 거고요. 그리고 A가 더 크다, 뭐 이것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같거나 작다, A가, 이때는 이꼴을 반드시 뒤쪽에 적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4고 B가 5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A가 B보다 크냐 죄송합니다. A가 B보다 같거나 크냐 했을 때 펄스가 나옵니다. 이게 더 작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적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은 에러가 뜰 겁니다. 반드시 같거나 뭐 작다, 같거나 크다 할 때는 이 꼴은 뒤쪽에 온다는 거, 요거 순서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가지는 정말 많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 노트북이 잠깐 다운됐었는데요. 간혹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함수로 만들었네요. 함수. 제가 이 함수를 한번 붙여넣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타이핑을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고요. 그러면은 들여쓰기. 자, 간단합니다. 자, 이 함수를 어떤 걸 나타내느냐? 이 뒤에 거는 빼고요. 자, 숫자 형태를 받아서 이 숫자가 35보다 큰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가 반환되겠죠. 그래서 지금 19와 45를 넣었네요. 자, 그러면은 엔터 치면은
위에는 19를 넣었으니까 false가 뜨고요. 밑에는 45를 넣었으니까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실수형 3.0과 그리고 정수형 3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true라고 뜨네. 같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대신에 문자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로 하면은 아마 펄스가 나옵니다. 펄스가 나왔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지난번에 느낌표 연산표, 퍼센트 요 키를 쓰면은 퍼센트를 넣으면은 나머지가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그 n을 받아서 n의 나머지가 1과 같으면은 true를 반환하고 1과 다르면은 false를 반환합니다. 자, 보시면은 100은 나머지가 없죠. 그러면 false가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1을 나머지로 뱉어냅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거 주석은 또 지우겠습니다. 두 가지를 받아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함수는 age와 그리고 어떤 시티즌 여기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값을 받아오는데요. 보니까 두 가지네요. 자, 이때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and를 만약에 둘 다 참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참이어야 돼. 참이어야지 사실상 결과도 참이 뜨고요. 만약에 or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참과 거짓도 또는이기 때문에 참이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and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참이 아니라 거짓은 거짓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걸 이해하셔야지 밑에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는 반드시 둘 다 참이어야 되고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and라고 붙였기 때문에 시티즌 변수에 참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참이 나오려고 하면 그리고 3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true가 나올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펄스 true가 나오겠네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값을 두 개를 넘길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함수 배울 때 우리 두 개 넘기는 것도 세 개 넘기는 것도 같이 배웠었는데요. 자, 두 개 넘기던 세 개 넘기던 넘겨와서 조건을 and로 줬습니다. and로 주면은 자, 이 둘 다 참이라는 것에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둘 다 참일 때만이 벌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다 초록색이네요. 다 예약된 단어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다 떴는데 true or true. 자, 요거까지 참이죠. 그리고 참과 거짓 and면은 거짓이 나오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네요. 지금 보면은 참과 거짓 왜 참이 나오죠? true or true 이게 참이죠.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네요. 보니까 이거를 먼저 실행을 시키네요. 이거를 and를 먼저 하고 그 다음 or를 실행을 시키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rue or true and false입니다. 저는 차례대로 읽었어요. 차례대로 읽어보니까 당연히 저는 false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true이기 때문에 true와 and false는 false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결과를 보니까 true예요. 이게 뭐지? 자, 이때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ND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OR이 연산이 되네요.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자, AND 하면은 여기 펄스가 되죠. 여기가 뭐가 됐던지 OR은 앞이 true면은 true가 반환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실 먼저 결과 아웃풋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같은지 다른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찍어보고 이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미리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은 뭔가 본인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복잡하네. 우선을 가지고 있는지 레인 레벨이면지. 근데 지금 변수에 대해서 값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바로 실행하면은 에러가 뜰 겁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레인 레벨이 뭔지 이게 뭔지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이거는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쓴다 라는 것들을 한번 비교 연산자를 같이 썼네요. 자, 이렇게 쓴다 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요 not이라는 겁니다. not이 뭐냐? not true다. 그럼 결과가 어떤 게 나올까요? 예, false가 나옵니다. not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자를 쓸 때 반대로 이게 아니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not도 간혹 많이 쓰는 거니까요. 한번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예. 그리고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는 조건문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if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때 제가 elif와 else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또 자세하게 나오네요. 이걸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inspect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함수 안에다가 if문을 넣었는데 우리가 함수 감싸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줄 맞추겠습니다. Shift 탭 눌려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x가 어떤 걸 적을까요? x는 저는 10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뜰까요? 10 is positive라고 나오네요. 자, 조건 보겠습니다. if는 0이냐? 아니다. 그럼 else if로 넘어갑니다. 0보다 크냐? 맞다. 그럼 요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프린트하고 이 if문은 뒤에는 실행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이 여러 개다. 그러면 이렇게 if, elif, elif, else 나머지 값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값은 어떤 거냐면 문자다. 그러면 아마 나머지가 이거 비교가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어떤 게 지켜야 될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if, elif, elif, else.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냐? 그냥 elif 없이 if 뭐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나요? 이때도 값이 똑같이 x가 0일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x가 10일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위에와 밑에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요. 위에 같은 경우는 만약에 x가 0이다 하면은 x 0을 찾았어요. 그러면 0 is 0가 뜨고 이 밑에 거는 실행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이거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실행하고 이것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조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if와 elif와 else를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작성하면서 사실 줄 잘못 맞추고 이 콜론 못 넣어가지고 에러들이 막 뜨거든요. 콜론 못 넣으면은 막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타이핑 하면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함수로 감싸 보겠습니다. 함수로 감싸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네. if 0이면은 이걸 프린트하고 이걸 프린트하고 inspect 0 넣고 inspect -15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잘 보세요. 지금 두 개를 적어놔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나만 적겠습니다. 주석 처리는 이렇게 하면 앞에 샵을 붙이면 됩니다. 자, 1을 넣었어요. f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f라는 함수가 0을 넣었습니다. 이건 주석 처리했으니까 실행 안 되는 겁니다. 0을 넣고 0보다 크냐?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만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if 조건에 성립하면 이 두 프린트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프린트는 if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지금 붙여놔서 그런데 이렇게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고요. 이것도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0을 넣게 되면은 이거 하나만 뜨게 되고, 만약에 1을 넣게 되면은 프린트, 프린트, 프린트 3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안에 들어가야 될 것과 if 밖에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줄을 잘 맞춰서, 예를 들어서 탭 뭐 이런 식으로 줄을 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0일 때는 2개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줄을 잘 맞춰서 실행을 하셔야 되고, 줄 맞출 때는 스페이스보다는 탭 통해 가지고 Shift 탭, 탭, Shift 탭, 탭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 변환 컨버전인데요. 컨버전 같은 경우는 불린으로 감싸게 되면, 우리가 인트로 한번 지난 시간에 감싼 적이 있는데, 인트로 3.0을 감싸게 되면은 3.1을 감싸게 되면은 3이 나옵니다. 자, 불린으로 만약에 감싼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게 됐던지 참과 거짓으로만 변환이 되는데요. 1은 참이 되고요. 0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가 있으면은 참이 되고요. 안에 비어 있으면은 거짓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형 변환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안에 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1이냐 2냐 뭐 1 아니더라도 2, 3, 4, 5, 6, 7, 8, 9도 다 참입니다. 0만 거짓이고요. 그리고 조건문에 0을 넣는다, 또는 0 또는 펄스를 넣는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조건 지금 거짓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실행이 안 되고요. elif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if문 안에다가 프린트를 바로바로 했어요. 근데 if문 안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면은 사실 프린트는 가장 마지막에 넣고, 동일한 프린트문을 출력하게 되면은 프린트문은 가장 마지막에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fail과 pass를 넣게 됩니다. 그럼 outcome에다가 50, 그레이드가 50이 하다가 fail, 50 이상에다 pass를 넣고 마지막에 프린트를 출력하게 되면 80이니까 네, 패스가 뜨겠네요. 퀴즈 메시지 함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통된 것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빼고 필요한 기능들만
함수 if문 안에 넣어서 else문이나 if문 안에 넣어서 좀 간결하게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if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프린트문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데이터 분석할 때는 프린트문보다는 이렇게 값을 넘기거나 값을 어떤 1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변화를 시키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공통된 것은 마지막에 적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퀴즈 메시지는 잘 보시면은 조건문을 한 줄로 적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싱글 라인으로 조건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return 값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if은 이 조건이 맞으면은 이 값을 return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else 이유 값을 return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처음에 읽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 return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조건이 온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다음 return 값이 넘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간결하게 똑같은 코드를 작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건데, 자,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좀 코드를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만약에 복잡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독성을 주기에는 위에 게 조금 더 가독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코드를 많이 작성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싶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려우시다면 위의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웠죠? 불린에 대한 참과 거짓에 대한 거 배웠고,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교 연산자 6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함수와 함수 안에 들어간 그 조건, 컨디션, if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